수학의 왕. 자, 우리가 오늘 시작할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덧셈과 뺄셈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첫 번째로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거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렇게 오늘 4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먼저 정리하고 갈 건데요. 일단 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이 어떻게 써 있냐면 지금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여기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예시에서 항을 구분 지어 볼게요. 자,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x제곱을 고려를 해봤을 때 x제곱은 x와 x의 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을 항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x는요. 뭐와 뭐의 곱이에요? 마이너스 2와 x의 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도 항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항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거는 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이에 지금 뺄셈이 들어가 있죠.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뺄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는 항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에 숫자 4만이 있는 거는 항일까요? 네, 이것도 항입니다. 항인데 우리가 이렇게 항 중에서 숫자만 있는 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딱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있으면 상수항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개수 볼게요. 개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게 지금 어디냐면 예를 들어 2x제곱이 있다면요.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x제곱이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숫자인 이 바로 2가 개수인 겁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4xy면요. xy의 개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xy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4가 개수인 겁니다. 자, 이번엔 단항식과 다항식을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묶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단항식을 볼 건데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 개의 항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또 5xy, 아니면 6x의 제곱. 숫자만 있어도 단항식이겠죠. 상수항이라는 항 하나만 있으니까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 자, 다항식 읽어봅시다. 한 개 또는 어이구, 요 검은색이 하면 글씨가 지워지네요. 자,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다항식은요,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바로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다항식의 예시로 우리가 들 수 있고요. 당연히 아까 물어봤던 x제곱 마이너스 2x도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의 정의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이래요. 그러면 한 개도 다항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마이너스 6x, 5xy, 6x제곱, 5 얘네들은 단항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항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되는 관계인 거예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서도 쉽게 출제될 수 있는 함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차수 볼게요. 차수는 2개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예요. 자,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차 항이야? 몇 차 항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의 차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몇 차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몇 차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요. 그 차수가 지금 3개나 있는데 어떤 걸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2차, 1차 상수항이 있으니까 가장 높은 건 몇 차죠? 2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2차식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항의 차수는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x제곱은 몇 차예요? 요거는 2차 항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x는 1차 항입니다. 자, 예시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4x의 5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있으면요. 얘는 몇 차식이에요? 5차식입니다. 5차식이고, 자, 4x 5제곱은 몇 차 항이에요? 얘는 5차 항입니다. 마이너스 6x 제곱은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입니다. 자, 이렇게 항 보고 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류항에 대한 개념인데요.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6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있다면 두 항은 과연 동류항인가요? 네, 동류항이 맞습니다. 얘도 2차 항이고 얘도 2차 항이니까 얘는 동류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x제곱이 아니라 4x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류항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지금 문자가 같긴 하지만 차수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안 적혀 있는 건 1차 항이니까 얘는 지금 차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동류항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정리인데요. 우리가 곱셈 공식 같은 거 많이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곱셈 공식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다항식을 나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제곱을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인데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 기억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곱셈 공식에 대해 다시 학습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열했던 거를 어렴풋이 기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2차고 여기 1차고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니까 얘는 0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차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차수가 낮아지는 나열 방법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차수가 낮아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차수가 어떻게 전개를 한다 그랬어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반대로 거꾸로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로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x 플러스 2의 제곱을 오름차순으로 전개를 하면 차수가 낮은 상수항부터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다항식을 전개하거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을 적다 보면 다항식을 이렇게 적게 되는 과정이 많게 되는데 내림차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림차순으로 많이 전개를 하기 때문에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예제고요.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그러면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로 항을 전개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를 먼저 찾습니다. 가장 높은 차수 몇 차죠? 여기 맨 앞에 있는 x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네요. 그러면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써줘요. x의 제곱. 그 다음 2차 다음 몇 차예요? 1차겠죠. 그러면 1차항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xy가 있고요. 여기 2x도 있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2xy가 1차인데 이렇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줄 때는 x로 묶어줍니다. x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2y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2y 플러스 2의 x라고 쓸 거고요. 남은 애들 뭐 있죠? 남은 애들은 빨간색으로 세모치겠습니다. 마이너스 3y 제곱 y 마이너스 3 이런 항들이 남았고 그런 항들은 한 번에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은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작성되어 있네요. 자,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고 써 있네요. 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개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2b를 전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a라는 식이 요거고 b라는 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a-2b에 각각 식을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x-2에다가 마이너스 2에 b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괄호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괄호를 풀기 위해 이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죠. 요렇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x제곱의 동류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4x제곱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x제곱에 4x제곱 더하면 5x제곱이고요. 그럼 이번엔 1차 항 3x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2x 해주면 플러스 x고요. 뒤에 있던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상수항 계산까지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2번은요. 우리가 a, b가 조금 섞여서 문제에 많이 적혀 있어요. a 플러스 3b 마이너스에 2a 마이너스 b라고요. 자, 우리가 아까처럼 a, b에다가 식들을 모두 대입하고 전개를 하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식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계산 실수도 하기 쉽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a, b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식 자체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3b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그러면 a랑 마이너스 2a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플러스 3b에 b를 더해주면 4b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b를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에 a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4에 b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쭉 전개해 줄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분배법칙 적용시켜 준 거고요. 뒤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입니다.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8까지라고 하면 우리 전개가 모두 끝났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고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관한 내용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교환법칙은 뭐죠? 교환법칙은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합법칙은 우리가 원래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거 계산 먼저 안 하고 뒤에 거에 괄호 쳐서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사실 이미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아까도 전개했던 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 요런 식을 만약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하고 2x를 더할 수가 없죠. 그럼 계산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써주면 자, 제가 요거랑 요거 순서 바꿔주고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우리 3과 5를 이제 결합법칙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번엔 얘랑 얘랑 또 자리를 바꿔요. 교환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또 x제곱하고 3x제곱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써서 계산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풀었던 방법처럼 그냥 x제곱하고 3x제곱하고 동류항이니까 얘네는 같이 계산할 수 있는 애네. 그러면 4x제곱이라고 써주고 3과 마이너스 5도 동류항이네. 그러면 그것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고 2x제곱, 2x는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2x 써주면 되겠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굳이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적용해 가면서 다항식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뭔지 알고 있고 문제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관한 내용의 개념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개념 예제는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약간 증명 문제 비슷하게 생겨서 학생들이 좀 많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a 플러스 b는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죠. 그러면 2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계산하면 x제곱이고 x랑 3x 계산하면 4x고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 계산하면 플러스 3이죠. 그 상태로 냅두고 b 플러스 a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b 플러스 a는 앞뒤 순서만 바뀐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고 a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한 동류항끼리 또 묶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4x 상수항 해주면 3입니다. 자, 그럼 계산 결과가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지 않죠. 지금 두 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도 같아요 라고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많이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 2번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항식의 덧셈에 관한 내용, 용어도 정리하고 덧셈 법칙 어떤 거 있는지도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법 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학습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은 되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가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